마비노기의 최상위 던전 중 하나인 글렌베르나. 난이도는 쉬움과 어려움으로 나뉘어져 있고 어려움에서 조건을 달성하면 태고의 겨울, 통칭 매우 어려움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쉬움은 진짜 쉽고 어려움은 진짜 어렵고 매우 어려움은 진짜 겁나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어려움 난이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은 글렌 쉬움에 어느정도 숙련이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움은 진짜 어려워요. 숙련도가 부족하면 경매장 맨 오른쪽 템으로 도배해도 손가락만 쪽쪽 말다가 바로 죽어요. 그러니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쉬움에 어느정도 익숙해진 후 오시는 게 좋습니다. 큰 틀은 쉬움하고 동일합니다. 잡목방 3개 끝내고 결계 부순 다음 중간 보스 후 내부딜. 어려움은 여기에 추가로 최종 보스가 더 있어요. 진칼리라고 부릅니다. 이외에도 디테일한 차이점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는 세바가 있으면 좋습니다. 없어도 못 깨는 건 아니지만 세바 케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긴 해요. 딜러 스펙은 페로 이상의 주딜 S50, 그에 어울리는 방어구와 액세서리 등. 세바는 전행비 55, 파티 힐링 500 이상의 원드 세공 계속 18 이상. 버프 디버프 딜링 펫은 다다익선, 피닉스는 필요 없습니다. 피닉스로 부활하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이외에는 버프 디버프를 위한 추장슬, 스타더스트를 포함한 내실도 충분히 해두셔야 하고 마기 그래프는 필수, 오라클과 축제요리는 있으면 좋습니다. 반신화 지지도 모리안으로 바꾸셔야 하고. 사실 스펙 영역이 진짜 좀 애매해요. 숙련도만 있다면 켈틱 A50으로도 깨긴 하거든요. 내실도 막 대충한 그런 캐릭터로도. 근데 공팟은 서로 간에 신뢰라는 게 없잖아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네가 얼마나 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스펙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스펙을 좀 과하게 잡는 거고. 전부 다 챙기기에는 비용이 제법 나가니 주변 지인분들과 상담해보세요. 명칭 같은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장에서 음악 버프, 페프, 오라클 등등 준비하고 반반 나뉜 뒤 가운데 몬스터 5% 까고 이동. 잡몹 잡고 다음 방으로 간다는 메커니즘은 쉬움과 동일하지만 방마다 고유의 기믹 같은 게 있습니다. 먼저 1번 방은 2개의 페이지로 나뉩니다. 1페이지는 그냥 몬스터 냅다 때려잡으면 되는데 2페이지에서 나오는 이 식인식물, 얘는 낮, 밤 양쪽에서 때려야 잡을 수 있습니다. 식인식물이 게이지가 많이 차서 보통 얘를 우선적으로 잡아요. 디코나 채팅으로 콜을 하는 게 정석인데 솔직히 대충 잡아도 되긴 해요. 애초에 공팟에서는 콜도 잘 안하고. 그래도 식인식물 메커니즘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번 방도 마찬가지로 페이지가 2개, 4종류의 방 중 2개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먼저 식인식물 방, 1번 방 2페이지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오면 토릴라 방. 식인식물 방과 메커니즘은 똑같지만 게이지 차이가 나면 토릴라가 미쳐 날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홀라카트 방이 제일 쉽습니다. 그냥 다 잡으면 되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구이시기 방인데 912온 좀 잡다 보면 구이시기가 나오고 맵 외곽에 장판이 나옵니다. 구이시기 문양을 보고 다른 문양이면 장판 위로 보내서 전송시켜야 합니다. 기믹에 신경 쓰느냐 스네타 매그넘 맞고 죽는 일이 제법 빈번하게 발생해요. 3번 방은 페이지가 4개?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단 4개라고 칠게요. 1페이지는 그냥 몬스터 잡으면 됩니다. 중간에 사연파로 뭐라 하는 건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장판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2페이지가 바로 그 유명한 토릴라입니다. 일단 얘가 겁나 아파요. 토릴라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잡몹 잡다 보면 화로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화로를 클릭하면 1페이지에 장판 공격이 나갑니다. 하나에 25% 까니까 4번. 그렇게 2마리 잡으면 됩니다. 토릴라 패턴 중 구르기 때 화로 키면 못 맞출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이외에도 눈 던지기, 포효, 윈드밀, 평타 등의 패턴이 있습니다. 장판은 화로부터 토릴라까지 일직선으로 뻗어나갑니다. 잡몹은 장판 맞으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화로를 킬 때 잡몹 위치까지 계산해서 키는 게 좋습니다. 낮밤 둘 다 토릴라를 2마리씩 잡아야 하는데
두 마리 다 잡아도 반대쪽에서 안 끝나면 토리랄은 계속 있어요. 잡몹도 마찬가지고. 먼저 끝난 쪽은 반대쪽 끝날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죽은 척. 바로 죽은 척 하면 안 되고 자가상지 4번으로 인식 해제한 다음 죽은 척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눈덩이 맞고 죽어요. 자이언트는 힘내시고. 3페이지 화로. 불시와 장작을 태워서 개당 10%씩 페어링 게이지를 회복할 수 있어요. 상황 보고 할지 말지 정하시면 됩니다. 한쪽에 불시나 장작이 하나도 없으면 바로 4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조심하세요. 4페이지는 결계 파괴. 낮밤 나눠서 한쪽은 화로, 다른 한쪽은 결계. 2단계는 서로 화로와 결계가 바뀌고 3단계는 낮밤 둘 다 결계 파괴. 결계 쪽 초반은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니까 일단 디버프부터 넣고 화로 쪽에서 기믹을 완료하면 그때부터 딜 넣으면 됩니다. 잡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애들이 진짜 쉬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체급이 높아요. 안 죽고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잡몹방에서 살아남는 게 더 어려워요. 팁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방부터는 팬텀이 나옵니다. 팬텀 포효에 맞으면 펫 소환이 불가능하니까 후딱 잡고 다시 딜링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방 토릴라 끝나서 죽은 척으로 버티고 있을 때 팬텀 포효 맞고 죽은 척이 풀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중간중간 나오는 이 커다란 장판에 맞으면 바로 죽어요. 앵커나 클로저로 회피, 세바가 여차하면 수축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정비를 하고 넘어가세요. 급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음법 연장, 딜링, 고래 등등 확실하게. 환코와 하이드라를 미리 깔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토릴라 때 화로 앞에 캠프파이어를 설치하면 좋습니다. 이걸 오브젝트 삼아서 몹을 가로막는 거죠. 포효나 눈덩이 같은 건 위험하니 조심하시고. 토릴라한테 폭세나 셀레를 쓰면 느려지고 딜인건 펫을 토릴라한테 붙여두면 굉장히 쾌적해집니다. 제 생각에 잡몹방에서 가장 위험한 건 딜이 비는 겁니다. 서로의 등을 지켜준다는 느낌으로 계속 딜을 넣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 몹을 잡고 어그로를 돌려야지 정비에 시간을 너무 쏟아붓거나 무섭다고 도망가면 오히려 위험해져요. 내가 도망가면 그만큼 딜이 비고 어그로 돌릴 사람도 부족하고 그렇게 특정 누군가에게 딜이 집중돼서 죽어버리고 그게 반복되어 결국 전멸해버리는 상황이 트라이 단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 쫄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 널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인드로 후드려 패세요. 중간 보스 전에 다시 정비. 잡몹에서 죽었거나 음법 연장 못했으면 여기서 다시 하시고. 보통 낮밤 둘 다 6시 쪽에서 잡아요. 보스 공격을 생마스 마기로 버티면서 한 명 정도는 방보마기를 까는 것도 좋습니다. 골렘은 구석에 있으면 알아서 내려오는데 할머니는 오다가 중간에 멈춰요. 한 명이 백스텝 쓰고 나머지는 은신하고 있으면 그나마 좀 가까이 오긴 합니다. 서로 합을 맞춰야 하다 보니 공팟에서는 거의 못 봤습니다. 중간중간에 뜨는 문구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버프 디버프만 잘 관리하면 기믹할 필요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보스 공격이 제법 아프긴 하지만 생마스 마기, 변신, 고래, 마나실드 등 스킬을 활용하면서 중간중간 포션 마셔주면 맞아 죽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밤의 경우 표식이 생긴 플레이어 주변에 장판이 생성되는데 이게 제법 성가시니까 어글자는 잠시 빠져서 장판 빼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이펙트가 지저분해서 어글자 확인도 어렵고 솔직히 맞으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딜링은 필요 없습니다. 팬텀 때문에 어차피 끊겨요. 65%와 25%가 되면 문구가 뜨고 보스에게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낮밤 각각 한 명씩 랜덤하게 빗기둥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글자에게 데미지가 들어오고 이 공격은 보스에게 맞힐 수 있습니다. 밤은 이 공격을 보스에게 맞히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장판을 소환하는 귀찮은 패턴을 사용하거든요. 낮은 맞춰도 그만, 안 맞춰도 그만인데 개인적으로는 맞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붙어서 딜하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피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차라리 버프 디버프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디버프 중 프라는 반신을 무조건 켜야 해서 넣기 좀 애매해요. 최종 보스 진칼리 때 반신을 켜야 해서 관련 세팅이 있으면 낮은 어찌저찌 할 수 있는데 밤은 빛각을 아예 미리 써두던가 아니면 그냥 프라 넣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10%가 되면 시계소리와 함께 할머니에서 가장 가까운 인원 중 한 명이 내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장판 공격을 하는데 이거 겹쳐 맞으면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초반에는 아예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으니 적당히 피하다가 한기하고 똥 조심하면서 후드려 패면 됩니다. 10%로 만들면 다시 내부로 한 명 진입. 기믹을 반복할수록 내부에서 입히는 데미지가 증가해요. 보통 3명 들어가고 스펙 좋으면 2명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부 첫 번째는 어차피 딜 안 들어가니까 디버프 넣으면서 버티다가 두 번째 들어오면 그때부터 딜. 첫 번째가 생마스 마기, 두 번째가 디버프 마기를 까는 게 보통이긴 한데 공팟은 높은 확률로 안 깔려 있을 테니까 상황 보고 자기 필요한 거 깔면 됩니다. 내부를 잡으면 컷신과 함께 최종 보스 진칼리로 이동됩니다. 일단 95%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짤 패턴 피하면서 딜 넣으면 됩니다. 진칼리는 상황 보고 위치 정해서 잡는 게 좋기는 한데 대부분의 공팟에서는 오더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래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귀찮을 뿐이지. 진칼리가 기믹이 제법 많아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가 되면 종말을 시작합니다. 해당 인원은 상태창에 종말 디버프가 부여되고 오른쪽 위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디버프 시간이 끝나면 즉사. 주로 파괴하는 방법은 이클립스 오브 윙스. 최초 1회의 공격을 무조건 막는다는 효과가 있고 종말로 인한 즉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격에 피격당해서 방어막이 사라지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세요.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실전성이 없으니 나중에 가볍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말 쪽 인원은 진칼리 공격에 맞으면 한기 디버프가 걸려요. 1스택당 75, 최대 750의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입히기 때문에 한기 관리에 조심해야 합니다. 종말이 시작된 직후에 종말 반대쪽 인원들에게 문양이 보입니다. 이걸 전부 밟으면 사슴이 나와요. 이 사슴을 잡으면 포탈이 나오고 사슴은 가급적 외곽 쪽에서 잡는 게 좋습니다. 사슴 기믹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75% 타수 패턴. 사슴을 잡고 나온 포탈에 들어가면 중앙에 불안전한 공상이 있습니다. 타수는 얘한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생마스, 포션 사용 불가 디버프, 스프라이트의 공격. 이것들을 조심하면서 시간대로 타수를 성공한다면 진칼리 그로기. 실패하면 정말 반대쪽 인원 즉사, 진칼리 체력 회복. 성공할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입장 전 딜링은 가급적 필수. 고래와 생마스 회복마기도 염두에 두시고 타수 담당자는 딜 밀리는 속도 보고 타이밍 계산해서 미리 입장. 채팅으로 콜을 하면 외부도 마음이 편합니다. 주의할 점 하나가 바로 스프라이트의 아습. 얼려지면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빈결 면역 쿠션을 마시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이게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솔직히 위치만 잘 잡으면 아습 맞을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험으로 먹어둡시다. 타수 역할은 보통 엘프 궁수가 합니다. 그냥 멀리서 활평타 쏘면 되거든요. 다른 재능과 종족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썬더라던가 듀얼건 평타라던가. 타수를 성공적으로 파괴하면 종말 카운트가 사라집니다. 타이밍 맞춰서 이클립스 쓸 필요 없어요. 그래도 피격시 한기 쌓이는 건 여전하니까 조심하세요. 65% 얼창, 칼창이라고도 불러요. 종말 인원 머리 위에 칼이 생성되고 떨어지는 칼에 맞으면 즉사입니다. 그 후 진칼리가 모든 파티원을 대상으로 창을 던질 준비를 합니다. 이 창에 맞아도 즉사인데 이건 유도라서 무빙으로는 못 피해요. 파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칼이 꽂힌 자리에 생성되는 장판을 밟으면 얼어붙고 이 상태에서는 창에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혹은 얼어붙은 파티원을 방패로 사용하는 것. 이때 프렌드 실드 하나당 딱 한 명입니다. 뒤에 여러 명이면 다 죽어요. 얼음장판이 4개, 파티원이 4명이니 각각 하나씩 맡으면 되지만 위치가 좋지 않는 등 상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무적 스킬을 타이밍에 맞춰 사용하면 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앵커러쉬 클로저. 샤일록의 발걸음도 무적 시간이 길어서 괜찮고 이건 좀 예능이긴 한데 종이 비행기로도 가능하다더라고요. 얼창까지 다 끝내고 55%가 되면 반전됩니다. 종말 인원이 낮으로 바뀌고 문양이 생성되고 낮 인원 피격되면 한기 디버프 쌓이고 기믹도 똑같아요. 35%의 타수, 25%의 얼창. 낮밤 포지션이 바뀔 뿐이지 모두 동일합니다. 15%까지 깎으면 마지막 패턴, 혹한입니다.
바락 패턴 혹은 인싸 패턴이라고도 불러요. 랜덤한 파티원 한 명에게 장판이 생성되고 장판 밖에서는 한기 디버프가 쌓입니다. 장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파티원에게 옮겨져요. 패턴을 시작하면 진칼리가 중앙으로 이동되니까 붙어서 후드려 패면 됩니다. 그렇게 남은 15%의 체력을 깎으면 클리어. 기믹을 쭉 설명해서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사실 하나하나 따지자면 별거 없어요. 아닌가? 아무튼 조금만 집중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기믹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짤 패턴이랑 기믹이 겹쳐서 어려운 거예요. 짤 패턴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칼을 부여잡고 앞으로 전진하며 2번 휘두르고 마지막은 내려찍는 3타.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낫을 머리 위에서 회전시키며 힘을 모으다가 앞으로 크게 돌진하는 돌진. 범위가 넓기도 하지만 돌진이 끝나고 발사되는 소용돌이가 제법 성가셔요.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돌진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머지 2 패턴은 비슷합니다. 사전 동작 쿨 레이저 혹은 얼음 화살을 발사하는 패턴인데 그냥 이펙트 보고 무빙 치거나 이동기 써서 피하면 돼요. 추가로 말씀드릴 게 더 있습니다. 이건 패턴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 같은 건데 맵에 랜덤하게 생성되는 장판에 닿으면 한기 디버프가 쌓입니다. 이걸로 쌓이는 한기는 종말 여부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장판이랑 동시에 생성되는 엠버스 스프라이트. 얘가 진짜 우리는 스프라이트를 공격할 수 없지만 얘는 우리를 때려요. 스프라이트 관리가 안되면 엄청 성가시기 때문에 어그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사슴을 중앙 쪽에서 잡아 장판 위에 포탈이 생성되면 내부 들어갈 때 한기가 쌓여버려요. 그리고 내부 스프라이트도 외곽 쪽에는 거의 없으니까 장판과 내부 스프라이트 2가지 이유로 사슴은 외곽 쪽에서 잡는 게 좋습니다. 장판과 스프라이트는 일정 주기로 리셋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진칼리는 짤 패턴이랑 기믹이 겹쳐서 성가십니다. 게다가 이 스프라이트가 내부의 스프라이트를 잡으면 외부의 스프라이트와 장판이 없어지기는 한데 그럴 바엔 적당히 어그로 관리하면서 딜하는 게 더 나아요. 실전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스프라이트가 성가시기만 하지 엄청 힘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진칼리에서의 팁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프라브류는 좀 복잡한 게 종말을 반신의 이클립스로 피하는 게 정석이다 보니 종말 때 반신 쿨이 안 돌면 좀 성가십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종말 시작하자마자 아무나 빛각 켜서 프라브류 긁는 거. 1랭크 기준 빛의 각성 지속시간은 4분. 종말은 아무리 길어도 3분이니까 지속시간은 충분해요. 만약 종말 전에 죽어서 반신화가 끝나버린다면 그냥 종말 끝나고 일어나세요. 종말을 아예 안 볼 정도로 딜이 빠르고 숙련도가 좋다면 입장하자마자 바로 프라브류를 긁는 것도 좋습니다. 버스트 타이밍은 타수를 성공한 직후. 기믹 도중에 진칼리는 움직이지 않고 데미지도 있지 않습니다. 이때 미리 디버프를 걸어놨다가 타수 성공해서 그러게 되면 후드려 패는 거죠. 평균적인 스펙에 버프 디버프만 잘 관리되어 있다면 바로 얼창으로 넘어갈 겁니다. 진칼리에서는 팬텀 안 나옵니다. 예전엔 나왔는데 패치했어요. 그러니 딜링은 가급적 상시 유지하시고 펫 죽었으면 다른 펫 소환해서 딜링 거세요. 세바가 펫 살려줬다 쳐도 부활 횟수는 그대로니까 딜링 다시 거는 게 좋아요. 얼창 장판에 들어갈 때 앵커나 클로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버그인지 뭔지 앵커나 클로저로 들어가면 안 얼어요. 스프라이트의 인식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어그로 끌렸다 싶으면 유인해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돌아올 때는 당연히 그림자 은신 써서 펫도 소환 해제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문양 밟고 복귀하는 길에 은신 쓰고 펫 소환 해제. 내부에 들어가면 종말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아마 이클립스로 막는 건 기획 의도가 아니었나봐요. 내부 왔다 갔다 하면서 종말 카운트 관리를 하게끔 기획했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얼창 얼었을 때 고래 키면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세바는 혹한 패턴이 시회 타이밍입니다. 정화의 고동에 생마스 회복과 경직 면역 효과가 있으니까 시회 고동으로 버티면서 때리면 됩니다. 보상으로는 종결 인챈트와 불리한 방어구 제작 재료, 세트 효과 강화 주문서가 나옵니다. 10월 기준 주문서 비싼 건 3억이 넘어요. 샤카샤카나 딸랑딸랑 같은 쓰레기도 있고 인챈트랑 재료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제법 짤짤합니다. 주문서도 쓰레기가 있을 뿐이지 몇 천만 넘는 것도 많고 수정 조각 개수도 글씨보다는 확실히 많아요.
기존 던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마비노기 특유의 억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름 재밌는 던전이니까 파이팅! 끝!